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3회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이 대구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할 것 없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급수차까지 총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완도 지역 섬은 50년 만에 최악을 맞고 있습니다. 4,300여 명이 살고 있는 고흥군 거금도. 이맘때면 한창 수확해야 할 유자 열매가 눈에 띌 정도로 작습니다. 가뭄이 과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인근 밭에서는 양파 모종이 힘없이 빠져나옵니다. 물 부족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을 옆 하천도 이미 마른 지 오래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작은 웅덩이에는 양수기들만 줄지어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흰남노 이후 비를 보지 못했다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농가가 서로 가물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 서로 말 언성도 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60%에 불과한 상수원 물로 겨울과 봄을 버텨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좀 아껴 쓰죠. 이제 옛날보다는 큰 일입니다. 지금 지하수 물도 지금 적게 나와요. 옛날에보다. 관공서들이 급수차를 동원하고 지하수 공사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뭄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상수원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 소규모 섬일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완도군 노화 넙도의 경우 수원지 저수율이 6%, 소안도도 8%에 불과해 지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섬 지역은 이미 제한급수와 단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용수 공급이 제한되는 섬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위기입니다.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크게 높아진 것은 물론인데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업체들은 환율 상승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광주 하남공단의 한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이 업체의 이자율은 연초 4에서 5%에서 최근에는 6에서 7%까지 인상됐습니다. 언제 또 대출금리가 높아질지 몰라 이자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면 현금으로 결제해주던 기업들마저 이제는 어음을 끊어주면서 어음 결제일이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음을 끊어가지고 이걸 연명을 하거나 신용을 주더라도 제 날짜에 변제 기일에 입금을 못 시켜요. 저희가 대막아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제 날짜에 상환을 못하면 이제 부도나 버리잖아요. 그나마 중견업체인 이곳은 사정이 낫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은 대출 자체가 힘든 데다 대출이 돼도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9월에 대출금리를 조사한 결과 대출금리 4% 미만이 74.2%에서 20.8%로 줄어든 반면 5에서 6% 미만은 1.7%에서 34.2%로 늘었고 6에서 7%도 1.7%에서 10%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고금리인 7% 이상도 6.6%나 됐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더욱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데다 환율 상승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업체는 내년으로 계획한 시설 투자를 잠정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기프티콘은 주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에서 상품이 유통되고 있죠. 소외된 골목 상권을 위해 마포구에서 골목가게 전용 기프티콘 앱인 두구두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망원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동네티콘과 함께 골목상권 전용 기프티콘 앱 두구두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일부터 망원동 동네가게 20곳을 시작으로 최대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기프티콘 선물 및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은 두구두구 앱을 설치하고 지역을 설정한 후 동네 가게에 기프티콘을 간단하게 구매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새로운 매출 활로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도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인터넷 판매 기프티콘 하는 거를 참여하게 되면서 배울 점도 많고 가게 홍보도 좀 더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말에 두구두구를 알고 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권유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36,000원짜리 그 박스를 32,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미 막 3박스씩, 2박스씩 이렇게 사시는 손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리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면 나중에 연말에 또 연초에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강추. 저도 이미 많이 샀습니다.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 두구두구 앱은 골목상권에서도 오프라인 선물 문화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병은 식습관과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요. 마포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운영합니다. 혼자 관리하기 힘든 분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에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 보건소에서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당뇨병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마포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당뇨병 질환자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수업 내용은 당뇨병 바로 알고 극복하기, 합병증 관리를 위한 마사지, 영양과 운동 관리 등으로 진행됩니다.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 건강생활팀에서 전화 신청 받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10월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며 참여 시민은 농산물, 식품류, 대전시 굿즈 상품 등 30여 가지 품목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23회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이 대구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제23회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이 10일 대구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현대미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윤성남 작가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윤성남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OCI 미술관 개인전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단체전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제29회 김세중 조각상, 제8회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읍내에서 상시 운영하는 평창의 빛나눔 쉼터에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가가는 소통 쉼터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건설 예정 지역인 평창군 지역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상시 소통을 위해 평창군청 앞 사거리에 개관한 소통의 장입니다. 현재 다가가는 소통쉼터에 방문하면 전자파 및 전력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여러 대의 안마의자와 무료 커피, 음료를 비치해 평창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통쉼터에 설치된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은 2.5톤 트럭을 개조한 이동형 스튜디오로 11월 24일까지 강원도 4개 지역 3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료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을 촬영해드리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평창의 나눔 쉼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평창에 건설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리고 평창군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8회 횡성한우축제가 지난 10월 성공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횡성문화재단이 횡성한우축제 인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전국 한우 테마 축제 가운데 인지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법인 횡성문화재단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 제18회 횡성한우축제의 인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0.13%가 전국 한우 테마 축제 중 횡성한우축제를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축제에 대한 통계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식회사 SK플래닛과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축제 기간 중 횡성을 방문한 관광객과 평소 횡성한우축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 12,35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횡성한우축제를 가장 대표적인 한우 테마 축제라고 응답한 사람은 90.13%로 나타났고 향후 횡성한우축제 방문을 묻는 질문에서는 81.3%가 재방문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천안 서창 구간 이복선화를 취소하는 대신 경부선 전이 전동 구간 직선화가 반영됐으며 이로 인해 총 사업비가 감소됐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당초 2022년까지였지만 2029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북청주 권역의 개발 촉진 등이 기대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수소융복합 혁신산업을 선도해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자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북도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전문 연구개발 국책기관과 상생협약을 통해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료전지 인증센터 준공,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사업 국비 확보,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수소산업의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 국제공인시험기간 지정 및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 양성, 수소도시조성 사업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소 분야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세부 협력 분야를 발굴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문해학습자 및 문해교육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상북도 문해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문해 한마당은 문해 교육이 세상과의 소통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면서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격려하고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70대 이상 고령자로 전쟁과 가난, 남녀 차별로 인해 유년 시절 학교 문턱도 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문해 한마당은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라는 주제로 시상과 입상자 시낭송으로 구성하여 배움의 씨앗을 뿌려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우는데 문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삶을 시화를 통해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비문해 어르신을 포함한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이외에 디지털, 금융, 건강, 문화예술교육 등 일상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평생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에 더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포항의 철강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철강 경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인 포항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시는 철강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산업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이후 산업부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2년이며 지정에 따라 기업은 긴급경영 안정자금 최대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또 철강산업 회복력 강화와 구조 전환, 신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 후 지원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하는 등 신속 원활한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해남 두륜산 자락에서 해남 미남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맛깔난 남도 음식과 함께 즐거운 체험거리는 물론 신선한 지역 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남도에서 펼쳐집니다. 땅끝 해남의 산과 바다, 들에서 자란 농수산물로 먹음직스런 상이 차려졌습니다. 푸짐한 한정식부터 부드러운 식감의 삼치회, 건강밥상 산채정식 등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으뜸으로 꼽은 음식들입니다. 해남의 음식을 주제로 한 체험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해풍 맞고 자란 아삭한 배추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명품 쌀로 빚은 케이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많은 문화체험도 할 수 있어서 보면서 굉장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특산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정 바다에서 자란 전복과 김, 황토를 머금은 쌀과 고구마 등을 직접 시식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상인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해남 전복도 많이 알리고 해남 농특산물을 많이 알려서 이 축제가 어민들하고 소상공인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3년 만에 축제를 마련한 해남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해남의 맛을 알리는 기회를 삼을 계획입니다. 우리 해남에서 나온 농수산물들 전국에 널리 알리고 또 해남에서 나온 농수산물을 만든 음식을 가지고 관광 자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남, 만미자를 써서 미남축제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흥에서는 탐스럽게 익은 황금빛 유자와 석류를 주제로 한 축제가 진행되는 등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남도의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풍암호수 일대의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수질 개선 사업이 오히려 풍암호수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아온 풍암호.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에게 700억 원을 투자해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6만 톤으로 줄이고 수심을 평균 4m 깊이에서 1.5m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친환경 방수 처리를 하고 퇴비를 쓰는 장미원을 이전해 오염물질이 호수에 들어가는 주요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생태 저수지인 풍암호수를 인공호수로 바꿔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풍암호수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담수량을 줄이고 장미공원을 이전하는 걸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환경 훼손만 한다는 겁니다. 호수의 오염이나 악취 문제는 물 자체의 문제이지 호수의 문제가 아니어서 호수 원형을 보존하는 수질 정화 방안을 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현재 계획안으로 3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지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연간 한 2억 정도 들고요. 기계적 처리 방법은 한 1년에 30억 정도, 과학적 처리 방법은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발이 계속되자 광주시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 방법을 놓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공개 토론회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공군은 레이더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해상 구조물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안 자운도 앞바다에 계획된 99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시설. 당초 올해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공군과의 협의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은 레이더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304m의 구조물 높이를 152m 이내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스톱인가요? 네, 지금 거기서 안 해주니까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살펴야 해 최소 5, 6년이 걸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걸로. 특별법 제정에 이어 공군과의 협의가 난항을 보이면서 전남도의 해상풍력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해상풍력 사업은 8.2기가와트급 발전 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얼마 전 국가 애도 기간에 전남도 의원들이 술판과 몸싸움을 벌여 망신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과도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순천시 신대지구입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초선의 한숙경 전남도 의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순천시에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지도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체육시설 건립을 강요한 겁니다. 순천시는 갑질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투자 심사라든가 먼저 그런 거에 맡아야 된 게 많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순천이 지역구인 재선의 신민호 도의원은 순천시 고유 권한인 예산 집행권에 제멋대로 간섭했습니다. 지역구에 쓸 예산 3억 원을 강제로 요구한 겁니다. 더욱이 신 의원은 상급 기관인 전남도를 시켜 순천시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했지만 한동안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도의원이시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된 거지. 저희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됐거든요. 이에 대해 두 도의원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겼다며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여 망신을 산 전남도의회가 이번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 지역이 21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거래 절벽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가격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전세 가격도 하락세 속에 연일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세 시세가 지난달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한 달에 한두 건 체결되는 등 계약이 뜸합니다. 광주 지역에 올 들어 신규 아파트가 14,500여 세대가 공급되면서 신규 전세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새 아파트로 몰리죠. 새 아파트도 그만큼 전세금이 싸졌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전세는 아무리 리모델링 잘 해놔도 꺼려하죠, 손님들이. 새 아파트에 그런 입지적인 풍부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데다 임대인들도 기존 임차인이 기간을 연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달 1000여 건 정도 체결되던 광주 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는 지난달 700여 건으로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전세 거래 감소는 매매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버팀목인 전세 거래의 감소와 가격 하락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여파가 부동산 가격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올랐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세 가격이 높았던 아파트들의 호가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금오도 주민대표 20여 명과 만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입찰과 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4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해상교량이 개통되면 섬 주민들이 시내권까지 차량을 이용해 30분 내로 오갈 수 있게 돼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지역 현안 사업과 민생 점검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처음 선보인 권역별 현장 간담회는 지난 8월 25일 중앙동 고소천사 벽화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11월 7일 이순신 공원 현장 방문을 끝으로 3개월간 총 17개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함께 개최된 주민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내분기계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온도차에 의한 신체적 반응에 영향을 받기 쉬운 갑상선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과해도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고른 영양 섭취로 갑상선 건강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